네, 한진우 원장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탄수화물 중독증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이제 겨울이 되면 이 옷으로 가릴 수 있는 게 있죠. 네. 바로 이 살들인데요. 네. 겨울이 되면 살이 더 찌기도 하고 또 옷으로 가릴 수도 있으니까 살찌는 것에 대해서 조금 느슨해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근래에 들어서는 이 탄수화물 중독으로 인한 그 비만에 많이 화두가 되고 있어서 오늘 이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탄수화물 중독,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다른 약물 중독과 같이 진단 병명은 아니지만은 하루 탄수화물 권장량인 300이나 400g 이상을 내가 섭취하고 있다든지 몸에서 원한다든지 네. 또 심할 경우는 중독 증상, 금단 예. 현상처럼 탄수화물 공급이 중단됐을 때 불안해한다든지 집중력이 저하된다든지 이를 손에 잡지 못하고 이렇게 불안해하는 등 생활에 불편감을 줄 때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어느 때부턴가 마실 것이 있으면 예. 빵이나 과자 같은 게 없으면 좀 불안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탄수화물 중독증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지금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가진단법을 미리 준비해봤습니다. 네. 효선 씨 통해서 자가진단법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선 씨가 그럼 알려주실까요? 예. 네, 제가 방송 전에요. 우리 원장님께 자가진단법 살짝 알아봤거든요. 그래요? 네, 10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몇 개 해당하는지 한번 숫자 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아침을 배불리 먹은 후 점심시간에 배가 고프다. 둘째, 밥, 빵, 과자, 피자 등의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 셋째, 음식을 금방 먹은 후에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더 먹는다. 넷, 정말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먹을 때가 있다. 다섯, 저녁을 먹고 간식을 먹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여섯,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 단 것이 먹고 싶어진다. 일곱, 책상 속이나 식탁 위에 항상 과자, 초콜릿 등이 놓여 있다. 여덟, 또 오후 5시가 되면 피곤함과 배고픔을 느끼고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아홉, 빵, 과자, 초콜릿 등 단 음식을 상상만 해도 먹고 싶다는 자극을 많이 받는다. 열, 다이어트를 계속하는데 그때뿐 금방 요요 증상이 찾아온다. 이 10가지 항목 중에서요, 4가지에서 6가지 정도는 위험군에 속하고요, 7가지 이상은 중독이라고 합니다. 우리 MC분들이 열심히 체크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항목에 있어서 4개 이하로 체크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있을까요? 아니, 있다고요, 이게요? 저 8개예요, 지금. 저는 큰일 났네. 6개나 체크를 했는데 네. 우리 패널분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몇 개 체크하셨어요? 저는 뭐 다행히도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건강하시군요. 제가 말을 했던. 장혁수 주임은? 저도 항상 나올 때마다 비염이든 뭐든 항상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예. 같은 경우는 하나 있네요.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다행이네요. 그래서인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호리호리한 몸매를 좀 자랑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자, 그렇다면 한진호 원장님은 몇 개 체크하셨어요? 서희 씨 대본이 너덜너덜해요. 매우 신경질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저는 걸 정말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기에 해당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먹는 걸 네. 좋아하긴 하지만 종류를 가리지는 않고요. 네네. 네, 그러면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탄수화물 중독을 갖고 계신 분들 대부분 밥이나 국수 이런 식사류를 좋아합니다. 또 너무 거기다가 맛있어요, 진짜. 간식으로 네. 설탕 많이 들어간 과자나 쿠키 이런 종류 예. 그리고 또 항상 자꾸 여기 또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달달한 음료수 같이 빠질 수가 먹어야죠. 없겠죠. 네. 예.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단 걸 먹고 있다든지 식사류로 단품류 있죠. 반찬이 거의 없고 밥 내지는 한두 가지의 반찬만 함유된 그런 식품을 주로 찾는다든지 또 빵이나 쿠키 같은 설탕 많은 간식류를 항상 옆에 두고 이런 분들은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수화물 중독증은 도대체 왜 위험한 건가요? 아니, 뭐 맛있는데. 네, 그냥 먹으면 되지 않나? 탄수화물 자체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예. 다만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가 문제인데요. 그러면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고요. 잉여 남는 혈당을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체중이 증가하고 체중이 증가되면 대사증후군, 고지혈증, 지방간, 당뇨 같은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주의해서 섭취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저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줄여야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식습관을 아무래도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탄수화물 중독증인 분들 어떻게 식습관을 개선하면 좋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탄수화물은 쉽게 소화 흡수됩니다. 그래서 예. 혈당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잉여의 부분이 많이 남게 되고 그 부분이 지방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네. 금방 또 배가 고파집니다. 맞아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먹고 또 저장하고 또 배고파지고. 네. 따라서 천천히 소화되는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음식을 같이 적절히 혼합해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하겠습니다. 네. 탄수화물은 쉽게 소화되기 때문에 쉽고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방법인 단백질이나 지방의 섭취를 안 하게 깊이 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죠. 그렇군요. 아, 네. 그 피해야 될 음식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당연히 탄수화물 들어간 건 아예 안 먹을 수는 없고 좀 조심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 300이라는 게 있어요. 300. 예. 300가 아니고요. 세 가지 하얀 흰쌀밥, 흰 밀가루, 네. 그다음에 백설탕. 아주 정제돼서 소화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들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런 음식들로 재료로 만든 그 2차적인 가공물들도 첨가 재료 역시 인체에 그렇게 유익하지 못한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이런 게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원장님이 사오신 부르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네. 체지방이 쉽게 찌는 체질로 만들기 쉬운 그런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그 대사 균형이 나빠지기 때문에 점점 더 살이 찌고 비만해지기 쉬운 그런 몸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300, 세 가지 흰쌀밥, 그다음에 이 밀가루, 흰설탕 이런 음식들을 가급적이면 덜 드시란 말씀입니다. 안 먹을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갑자기 오늘 점심 메뉴부터 좀 암울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그렇다면 탄수화물 중독증을 고치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먼저 생활 습관 중에 그 곁에다가 항상 초콜릿이나 사탕, 단 음식 등을 곁에 두는 습관부터 먼저 중단하시는 것이 좋고요. 사무실에 간식거리로 항상 놔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탄수화물도 좋은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GI 지수가 낮은 그런 음식들, 현미라든지 통밀, 그러니까 즉 덜 정제된 탄수화물, 채소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섬유소가 많고 당분은 낮은 그런 건강한 탄수화물을 건강한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네요. 네. 앞으로 뭐 사탕이나 초콜릿이란다. 초콜릿 조심해야겠어요. 네, 아무래도 식습관을 많이 바꾸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궁금한데요. 탄수화물 중독증이 병명이 아닌 것처럼 의학적으로 치료해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다만 전문가와의 상담을 하다 보면 내 생활 습관 중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 수 있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상담을 통해서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단 한의학에서 중기허라는 증상이 있어요. 배고픈 게 아닌데 자꾸 먹는단 말이에요. 허전하고 네. 헛헛하고 식사를 했는데도 과도하게 영양을 섭취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비위를 보호하는 치료를 하면 증상이 많이 좋아지니까요. 가까운 한방 의료기관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네.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까 자가체크에서 위험군에 속했던 저희 MC들을 비롯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마지막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탄수화물 중독은 그야말로 습관의 문제입니다. 건강한 식사법을 통해서 좀 더 조금이라도 좋은 탄수화물을 섭취하려고 노력하고 단백질 지방도 함께 섭취하려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이 탄수화물 중독을 이겨나가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생활 습관과 함께 식습관까지 바꿔서 건강한 겨울 나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